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수시 합격 시리즈의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학교들은요. 한양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이 세 학교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다들 너무 좋아하고 또 정말 가고 싶어하고 늘 매년 선생님 정말 한양대 가고 싶어요. 저 정말 성균관대 제발 보내주세요. 진짜 늘 항상 매년 이 세 학교에 꼭 학생들이 목표를 두고 있어가지고 저도 늘 이제 매년 좀 예민하게 딱 지켜보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학교 입결과 이번 2025학년도 입시 결과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또 한번 원서 공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2025학년도 수시 전형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약간의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한양대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부를 10%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한양대에 있어서는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한양대는 사실 큰 변화 없이 학생들 잘 모집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능 최저가 도입되는 것들이 사실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꽤나 큰 충격은 아니지만 타격감이 조금 있다고 할까요? 왜냐면 그전에는 면접도 없었고 수능 최저도 없이 그냥 오로지 내신 성적으로만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수능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 사실 지역에 그런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를 사실상 조금 안정감 있게 좀 쓰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진 거죠. 먼저 교과 전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한양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90 그리고 정성평가 10이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는 3합 7입니다. 이 교과 전형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3학년 학생들 인원수에서 11%까지 추천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추천장을 뭐 11%나 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웬만한 학생들은 다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과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교과목은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교과목이 들어가고 당연히 한국사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포함된 이제 이 등급들을 평균적으로 이번에 입결을 내서 보여줬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 한양대 하면 당연히 다들 생각나시는 게 공대죠. 네, 한양대 공대 이번에 입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높았던 학과들이 이제 지금 공학계열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반도체 공학과가 입결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공학계열에서는 지금 보시면 1.24 컷입니다. 굉장하죠. 네, 웬만한 지금 사실 의대 컷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1.30이고요. 화학공학과가 1.32, 그리고 생명공학과가 1.41,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1.42로 지금 대체적으로 공학 계열에 있는 성적들은 1점 중반, 그리고 아주 일부가 뭐 건축공학부가 1.71로 약간의 중후반에 위치해 있지만 보통 한양대는 1.5 안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전에 비하면 사실 공대는 원래 1.3컷 내외로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제 한양대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생기부 10% 반영된 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약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양대에서는 사실 입결이 조금은 내려간 건 맞거든요. 올해는 아마 입결이 또 변동이 있겠지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 입결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요 인기 있었던 학과들, 요 학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로 조금 가보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확실히 조금 낮아지는 게 보이죠. 중후반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도 도고동문학과, 사학과가 2점대로 지금 2점 초반대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럭키인 거죠. 왜냐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입결을 봐도 사실 2등급대를 넘어오진 않거든요. 특히 교과 전형에서 한양대가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고 절대로 이번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입결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요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의 한번 성적도 같이 보시면요, 수학, 물리 다 1점 중반대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생명이 확실히 높죠. 1.5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 정책도 1점 중반대, 금융 관련된 학과들, 상경 계열도 1점 중반대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도 한번 볼게요. 사범대학에서는
대부분 1점 중후반인데 영어 교육과가 굉장히 요번 높았어요. 1.5 안으로 들어오는데 한양대에서 영어 교육은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생활과학대학에서는 1점 중후반이 약간 보여지고요. 자, 올해 한양 인터칼리지 요게 이제 무전공, 요즘 자유전공에 속하는 건데요. 이제 요 교과에서는 통합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문과, 이과 학생들이 모두가 다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학생들의 인기도 꽤 높았고요. 네, 지금 1.45로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도 무전공은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을 선발을 늘리는 동시에 또 학생들의 인기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문과랑 이과랑 같이 이제 교차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더더욱 성적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양 인터칼리지 들어간 학생들이 많았는데 다들 정말 대단하네요. 한양대 수능최저 충족률도 저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왜 볼 거냐면 처음으로 수능최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능최저 충족률도 이번에 저희가 한번 조금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3합7이라고 했죠. 제가 수능최저 충족률이 가장 높았던 게 반도체공학과. 원래 또 이제 잘 나가는 학과기도 하고요. 78% 정도 되고 영어 영문이 그 다음에 2등으로 70%. 지금 보시면 가장 낮았던 게 관광학부거든요. 관광학부 같은 경우는 36.2%가 지금 충족률을 맞췄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매년 얘기합니다. 수능 최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3합7 지금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죠. 혼자서 치는 시험이든 사설이든 뭐 교육청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6모 때부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 평가원부터는 생각보다 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고요. 3합7 지금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막상 수능날 맞추려고 하면 꽤나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다 붙었어요. 근데 마지막 수능 최저만 진짜 딱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경우인데 수능 최저에서 한 과목을 놓쳐서 특히 영어를 수능 영어에서 이제 뭐 2등급, 3등급이 나와서 선생님 수능 최저 못 맞췄어요. 이런 경우를 매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최저 못 맞춰서 대학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진짜 이게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납니다. 저도 피눈물 나고 우리 학생들도 피눈물 나고 이제 어머님들도 진짜 피눈물 나기 때문에 제발 수능 최저 지금 정말 고1, 고2, 고3 누구도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한양대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지금 높으면 70%,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 반도체 공학이라던가 영어 영문학과 제외하고는 보통 60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까운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또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튼 수능 최저 끝까지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양대 학종 한번 볼게요. 학종에서는요, 우리가 이번에 추천형이 있었거든요. 이 추천형은 이제 서류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똑같이 3합7이고요. 또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좋은 이제 학종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 전형은 내가 생기부가 좀 괜찮고 끝까지 준비를 좀 열심히 잘했다. 학교 생활나 꽤나 열심히 라고 한다면 꼭 지원을 저는 해보라고 하는 편입니다. 내신 평균 등급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양대 아까 교과 추천형에서는 의예과가 없었거든요. 학종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한양대에서 가장 높았던 학종 추천형에서는 의예과, 의대입니다. 네, 의대는 지금 1.43을 지금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이 성적만 보고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건 학종입니다. 이 성적들은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성적만 보고 절대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면 화학공학과와 기계공학부가 2.34 내외고요. 나머지는 2점 중반대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실히 이제 문과 쪽으로 오게 되면은 2점 중반, 그 다음에 관광학부나 정책학과, 뭐 경제금융학부 같은 경우는 3등급 대까지 지금 조금 내려오는 선이 보여지고요. 국제학부도 3등급 중반대로 지금 나와집니다. 아까 저희가 무전공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자연과 인문을 나눴는데요. 자연과 인문 차이가 확실히 좀 많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모든 대학들이 확실히 지금 문과 라인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좀 성적대가 내려오는 게 약간 보여지고요. 네, 성적 차이가 조금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천형 학종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 최저 충족률도 한번 또 살펴볼
살펴봐야 되겠죠. 융합전자공학부 71.1%고요. 영어 영문이 74.8%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학과, 경제금융, 경영학부도 70%를 넘겼고요. 나머지는 지금 60%의 지금 이제 충족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또 마음이 안타깝네요. 이거 수능 최저는 진짜 끝까지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 놓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정말로. 근데 보통 학생들이요, 9월 모의고사 전후로 원서 쓰고 나면요, 이제 거의 교실이 개판이 됩니다. 물론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닌데요 할 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 이거 공감할걸요. 수시 원서를 쓴과 동시에 나는 지원했으니까 붙었다. 이 6개 중에서는 내가 하나는 붙겠지 라는 이 약간 이상한 좀 심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교실이 이렇게 다 퍼지면서 좀 원래 하던 공부도 내신 준비할 때보다 오히려 수능 대비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덜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영어 최저를 못 맞춰서 영어를 보통 넣으니까요. 수능최저 이렇게 아까운 경우가 정말 매년 많아가지고 제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데 수능최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한양대 서류형입니다. 네, 학종에서 이제 한양대 서류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최종 내신 등급 평균들을 보면요, 사실 이제 한양대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서류만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합격하기가 많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 생기부를 조금 객관적으로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3학년 최종 생기부의 진로 방향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입결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입결을 봤을 때 먼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기공학, 유기나노공학과 기계공학은 3등급 초반에 있고요. 보통은 다 2등급 중후반 정도에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적만 가지고 저희가 절대 지원하면 안 되는 전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높았던 거는 의예과, 의대입니다. 한양대 의대 서류형 같은 경우는 1.44를 지금 기록했고요. 뭐 이제 학종인데 뭐 거의 교과와 다름없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간호도 굉장히 높아요. 1점 후반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과학에 있는 어문계열, 그리고 사학과 철학과를 보시면 이제 영어 영문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3등급 중반 정도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들은 보통 제가 인기가 많은 문과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등급 중후반, 그리고 관광학부는 3등급 중반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으로 가보시면 생명과학과, 역시 제가 그랬죠. 학과에서 생명, 바이오 들어가면 조심하자. 네, 생명과학과는 1점 지금 후반대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는 2등급 중후반,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있는데 이것도 한양대에서 꽤 인기가 많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등급 후반대에 올라왔는데 이전에 비하면 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이번에 한양 인터칼리지 이제 이것도 지금 서류형에서는 자연과 인문을 나눠서 선발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자연이 조금 더 높죠. 2.3 등급대 라인이고요.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양대 마지막 서류형 중에 면접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범대학을 모집할 때는 이 면접을 보는데요.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20%를 봅니다. 성적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가장 높았던 건 영어 교육과입니다. 영어 영문, 영어 교육이 한양대에서 굉장히 이제 성적대가 원래 높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1등급 후반대로 지금 보여지죠. 그 다음에 교육공학과가 제일 낮았는데요. 3등급 초반대로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2등급대 지금 라인으로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학교는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 있고 학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과 전형을 먼저 볼 겁니다. 네, 교과는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요. 이것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15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은요, 우리가 정량평가가 80, 그리고 정성평가가 20인 약간 특이한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을 80 보고 20은 생기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막 성적이 좋다고 들이대면 안 되겠죠. 생기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해서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합 7 수능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과 그리고 또 전형에 따라서 3합 6, 3합 5, 그리고 의예과는 3합 4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니까 꼭 지원 전에 본인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수능최저가 어떠한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한번 이번 입결 볼까요? 성균관대에서는요, 50과 70% 컷을 두 개를 나눠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높았던 학과는 경영학과였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41에서 1.48이니까 굉장히 높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학 계열이었는데요. 1.47에서 1.5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 또 화학과 높았어요. 1.5에서 1.51 정도로 지금 보통 1.5 라인 전후로 거의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4에서 1.5 여기 들어와야 되는 학과들은 경영, 자연과학 계열 또는 화학과, 전자전기, 그 다음에 공학 계열, 그리고 글로벌 경영, 생명과학, 소프트웨어 이 라인이 거의 속해 있고요. 1.6 라인으로 가보시면 수학과, 글로벌 융합학부, 통계학과, 컴퓨터 교육학과, 사회학과, 에너지학과, 자유전공 여기가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1.7 라인으로 가보시면 심리,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건축학과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 라인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면 글로벌 리더, 철학과, 의상학과, 한문교육,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 유아동양학과, 영상, 한문학과 여기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1.9 라인이 이제 교육학과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라인을 지금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학과들을 하나씩 봤을 때요. 공통점은 일단 1등급 중반 정도는 무조건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학교예요. 근데 성균관대가 솔직히 말하면 좀 특이한 이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정말 좋은 학교고 말할 것도 없이 발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성균관대를 쓴 학생들의 입장을 보면요. 성균관대를 쓸 때 보통 스카이 학교들을 1개, 2개 또는 뭐 3개 다 쓴 학생들도 많죠. 그래서 최소 1개 이상은 쓴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를 재취업을 해도 가지 않아요. 등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메디컬 중에서 약대나 이런 걸 또 이제 같이 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앞에 상위 대학들이 합격하면은 그땐 성균관대를 이제 버리고 다른 학교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 학교가 너무 좋고 너무 발전하고 괜찮은 학교인데 성균관대를 수시에서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잠깐 기다린 학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성적은 조금 안 되는데 생기부 되게 좋은 학생들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지원하기 전에 무조건 충원율을 한번 꼭 보자고 하거든요. 성균관대 충원율이 정말 높습니다. 경영학과가 지금 아까 굉장히 높았죠. 근데 반대로 충원율은 700%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10명 모집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70번까지 돌았으니까 실제 합격자 앞에 10명은 다 나갔을 거니까 80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충원율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학교가 성균관대고, 또 다시 이거 또 이어지는 잔소리 같은데 수능 최저 꼭 맞추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안 맞추면 이 충원이 700이 되든 뭐 800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못 붙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수능 최저 끝까지 잘해서 맞췄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지막에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매년 항상 제자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성균관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충원율 좀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리더 학부도 지금 650%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문교육 빼고는 다 지금 100%가 그냥 넘어요. 자, 그 다음엔 성균관대 학종을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이제 성균관대는 학종으로 지금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하고 있죠. 네, 근데 학종이 올해 더 늘었습니다. 하나 더 늘었는데 성균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또 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학종 전형은 4개가 됩니다. 학종 전형 융합형부터 볼 건데요. 참고로 성균관대에서는 학종에 속한 전형들의 입시 결과에서 내신 성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충원이랑 합격된 인원들 요 정도만 이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원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융합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융합형은 쉽게 보면 계열로 이름이 끝이 나는 학부들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속하는 학부들은 다 이제 융합형 서류형으로 선발하거든요. 자, 보시면 글로벌 융합학부가 지금 264%, 그 다음에 경영이 지금 224% 정도로 꽤 높은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형이 있습니다. 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이 아니라 학과로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인데요. 자, 반도체 시스템 공학은 사실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 학과인데요. 지금 보시나요? 990%입니다. 지금 장난 아니죠. 물론 이것만 보고 나 무조건 넣어야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이 정말 높지 않다면, 한번 본인 생기부가 괜찮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약대랑 의대, 여기 두 군데는 또 봐야 되겠죠. 작년에는 또 의대가 굉장히 선발을 또 많이 한 편이라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요. 충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약대는 170,
의대는 130, 이 정도 퍼센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인데요. 이 과학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요, 사실은 제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관련된 이제 제시문들을 물을 거거든요. 과학인재는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지원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서 과학이 1, 2 과목을 싹 다 내가 거의 다 들었다, 이 정도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떤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내가 과학을 좀 잘해, 좀 좋아해 라는 정도의 포인트로는 과학인재 전형에서는 선발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특목자 사고에 약간 맞춰진 전형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충원율이 가장 높았어요. 310%였고요. 그 다음에 성균 인재 전형이 이번에 새롭게 또 선발이 되는데요. 이거는요, 면접이 있는데요. 과학인재와 다르게 이제 요거는 인적성 면접으로 들어갈 겁니다.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전형이다 보니까 합격이 없지만 한번 또 요번에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우리 서울 소재 학교 중에서 의치 한약이 다 있고요. 그리고 또 로스쿨도 있는 유일한 학교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학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저희 교과 전형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경희대는 지역 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요. 교과는 70인데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30이나 이걸 봐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 했던 거 기억나나요? 동국대랑 건국대도 30%나 비교과를 봤잖아요. 생기부를. 이 경희대도 이 30%를 보는데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내신 성적 좋으니까 그냥 넣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30%라는 게 교과 전형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기부 꼭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3학년 최종 생기부 방향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랑 맞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합 5를 맞춰야 됩니다. 수능 최저. 근데 한양대랑 성균관대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3합 7이었죠. 근데 2합 5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꼭 끝까지 이것도 수능 최저 맞춰야 됩니다. 먼저 저희가 인문계열부터 한번 볼 건데요. 평균 등급 성적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자율전공이나 자유전공,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사과, 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 한이 들어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학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만 들어가죠. 문과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합격자의 평균 등급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성적대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1등급 중후반에 거의 속해 있죠. 근데 어문계열에 속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빼고 그다음에 한국어 이렇게는 지금 보통 어문계열은 2등급대 라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등급 중후반까지도 약간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림 푸드 디자인 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등급대가 이번에 좀 떨어졌죠. 3등급 중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절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희대에서는 1등급 중후반 정도는 되어야지 당연히 이제 합격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확실히 지금 높은 거는 이제 한의예과 있는데 한의대가 인문 자연을 따로 해서 선발하거든요. 근데 인문에서는 지금 1.04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자연계열들을 좀 보시면 1점 중반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부가 1점 후반대도 있지만 사실상 인문과 다르게 자연 쪽에는 이제 확실히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보이죠. 저번에 다루었던 학교들에서도 다 그렇지만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입결이 조금 더 컷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자연계열로 지원할 거다 그러면 성적대를 조금 유의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경희대에서 가장 높은 과들은 여기에 다 속해 있는데요. 바로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그리고 한약학과. 여기가 지금 사실상 1등급 다 초반대에 있죠. 게다가 의예과는 지금 다 1.0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경희대는 사실 의대는 1.0이 지금 계속해서 합격이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분포를 같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등급 분포를 보시면 1.0인데도 X가 있어요. 즉 불합격도 있다는 거죠. 경희대에서 아까 전에 제가 30% 생기부를 본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로는 1이니까 그냥 의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경희대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물론 수능 최저도 높지만 이 생기부의 30%에서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또 무엇을 들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교과목도 의대 지원할 수 있는 교과목이 맞는지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치대나 뭐 약대도
내신도 지금 다 1점 초반대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학과도 사실 전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인기가 높은데요. 한약학과도 지금 1점 중반 안에는 꼭 들어와 줘야 지금 합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은 지금 다 1점 중반 그리고 뭐 약간 후반대도 일부 보이지만 1점 중반은 들어와야 되고요. 물론 골프 산업학과나 스포츠 지도학과는 지금 3, 4등급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사실 일반적인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신 성적만 보고 들어가는 전형은 아니죠. 이제 경희대의 마지막 전형입니다. 바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바로 이 네오 전형은 정말 경희대를 대표하는 학종 전형인데요. 서류는 70을 보고요. 그리고 2차에서 면접이 30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에서는 일반고 학생들도 지금 계속해서 합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즉 일반고 학생들도 요즘에는 생기부가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기부가 좀 자신 있고 학교 생활 정말 나 열심히 했고 나 잘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네오는 저는 꼭 한번 넣어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평균 등급을 한번 볼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평균 등급만 보시고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본인들의 생기부도 같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평균 등급을 참고해서 지원하는 거 제발 추천드릴게요. 지금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학종으로 내려오니까 등급대가 조금 떨어지죠. 어문계열은 3, 4등급대가 지금 거의 차지를 했고요. 보통은 2등급 후반대, 3등급 초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문과에서 가장 인기 많은 미디어학과, 거의 이제 문과에서 여학생인데 너의 진로가 뭐니라고 물으면 보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미커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학종임에도 불구하고요. 1등급 후반대를 지금 거의 평균 등급인데 앞에 지금 체크된 거 보시면 동그라미로 합격자가 대부분 1등급대에 완전 몰려있죠. 지금 이 생기부도 지금 굉장히 만족시키면서도 성적도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지금 합격한 건데요. 근데 이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적도 좋은데 생기부도 정말 좋아요. 진짜 생기부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학생들 말로 핫하다고 해야 되나? 생기부가 되게 이제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각 교과마다 잘 접목한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의 좀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엔 자연계열로 한번 같이 가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요 한의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5 정도 라인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자연계열에서는 지금 성적대가 대략적으로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그리고 3등급 초반대까지도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거의 공대 라인은 지금 1등급 후반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에서도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확실히 지금 문과에서 특히 어문계열로 내려갔을 땐 성적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계열로 넘어갔을 때는 성적도 정말 높은 편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2등급 중반 라인은 돼야지 그래도 내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경희대, 바로 의대 메디컬 한번 라인을 볼 건데요. 지금 의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오에서는 1.3, 그 다음에 한의대는 자연계에서 1.44고요. 치대는 1.62, 약학과는 2.27 라인이고 한약학과 1.6, 약과학과가 1.98인데요. 지금 약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1등급 초중반대에 지금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분포도를 보시면 완전 1등급대와 그리고 3등급 중반 요 넘어서는 여기가 지금 다 합격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치니까 2등급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등급이라서 합격한 건 아니죠. 완전 내신 성적도 정말 좋으면서 생기부 잘 챙겼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생기부를 굉장히 이제 잘했던 요 학생들은 일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분포도가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 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지원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사실 유전생명공학과가 정말 또 꽤나 인기 많거든요. 왜냐면 유전과 관련된 이 학과들이 사실 많이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데요. 유전생명공학과도 지금 보시면 평균 등급이 2등급대입니다. 2.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근데 등급 분포를 보시면 1등급에 거의 2등급 초반대가 거의 합격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기부도 내신도 정말 열심히 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요 학과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학과들이야 뭐 3등급 대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 요즘 요 라인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2등급 대까지는 들어오면서 생기부 준비를 좀 해야지 그래도 경희대 자연계열에서는 좀 해볼 수 있다. 메디컬
메디컬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오늘 입결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새 학교를 정말 쉬지 않고 달렸는데요. 지금 대구가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음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일단은 촬영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좀 약간 땀 흘린 듯한 약간 좀 더워 보이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건데 제 학교 다 달리니까 힘들긴 하네요. 그치만 우리 학생들이 꼭 합격할 수 있다면 뭐도 못하겠습니까? 지금 상위 대학들 위주로 지금 달리고는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하위 대학들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대학들 한번 다뤄볼 거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올해는 진짜 수시 원서 쓰기가 정말 힘든 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정말 또 돼지띠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또 메디컬은 줄어든 상태고 또 졸업생들은 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좀 수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좀 이거 힘내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대학들로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